안녕하세요.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.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. 나는 특정 음식만 먹으면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아.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예전부터 이 음식과 여드름과의 관계는 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는데요. 이 여드름만큼이나 이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피부 질환이 드물기도 하고, 또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우리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,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여드름이 안 좋을 것 같죠. 자,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음식과 여드름은 크게 관련이 없다. 또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이 음식과 여드름과의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, 실제 그 결과 여러 가지 음식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음식이 여드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자, 여드름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음식들을 이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한번 오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준비되셨나요? 가시죠! GI 지수, GL 지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입니다. 이 GL 지수는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을 고려해서 이 GI 지수를 보정한 값이고요. 즉, GL 지수가 높을수록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혈당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만약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이 혈당의 증가는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부르는 이 IGF-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. 이 IGF-1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바로 여드름 병인의 아주 중요한 이 모낭 각화, 그리고 피지선 증식, 피지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죠. 따라서 GL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IGF-1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GL 지수가 높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자, 일반적으로 GL 지수가 20 이상이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화된 음식들이 이 GL 지수가 높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콘프레이크, 케이크, 베이글, 바게트, 탄산음료, 사과주스, 사탕, 건포도, 스파게티, 피자, 감자 같은 것들 말이죠. 자, 한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이 GL 지수가 낮은 시기를 유지했을 때 약 12주 후에 여드름이 호전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고요.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염증성, 비염증성 여드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. 심지어는 이 당뇨 치료제인 메포민을 복용을 하면 이 IGF-1이 감소하면서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여드름 심하신 분들 중에 우유나 유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자, 우유나 혹은 우유에서 유래한 유제품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존재합니다. 우유 자체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IGF-1이나 아니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, 또 안드로겐의 전구체들이 들어있어서 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젖소의 호르몬은 사람의 호르몬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호르몬 수용체에 직접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생리학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. 특히 우유 중에서는 일반 우유보다는 탈지우가 더 여드름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밝혀졌는데요. 이는 우유의 지방을 줄이는 가공 과정에서 이 IGF-1과 같은 호르몬의 양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약 20%는 유청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이 유청 단백질에 존재하는 인슐린 촉진 인자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인 우유 1리터에는 약 6g의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, 이 운동 후에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이 대량의 유청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아마 단백질 보충제 섭취 후에 여드름이 올라온 경험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류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. 이 피지 합성에 중요한 이 mTOR라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이 동시에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질 합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류신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치즈나 소고기, 돼지고기, 닭 등이 있고요. 우유나 유제품 또한 류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음식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그럼 기름진 음식은 여드름과 관련이 없을까요? 사실 기름진 음식 또한 이 여드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여드름 환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자는 음식을, 여자는 생리 다음으로 음식을 가장 중요한 여드름 악화인자로 꼽았는데요. 이 여드름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햄버거, 도넛, 크로와상, 크래커, 와플, 컵라면, 탄산음료 등을 여드름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을 발견하였고, 이들은 모두 GL 지수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죠. 자, 또한 탄수화물 함량이 낮으면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도 유의하게 관찰이 되었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치즈, 수육, 삼겹살, 치킨, 삼계탕 등이 있었습니다. 자, 견과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. 자, 실제로 지방 함량이 낮은 저지방 식이를 할 경우에 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치가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또한 여드름을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소개를 드렸는데요. 자, 원장님, 그럼 이렇게 음식 조절을 잘하면 여드름이 안 날 수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여드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인이 관여하고 또 음식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음식 조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식 조절을 전혀 하지 않아도 여드름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. 따라서 이 음식과 여드름과의 상관관계는 상당 부분 규명이 되었지만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는데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면 그 음식 역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문정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